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엔지니어 오현정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볼 부분은 파트 13의 파트리스트 작성 및 여러가지 테이블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볼 내용은 파트리스트를 만드는 건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분해도가 나와 있는 뷰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파트 리스트를 선택해서 이 파트들의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트 목록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활성화, 목록 배치 쪽이 활성화되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 부분을 클릭하신 상태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시게 되면은 리스트가 돌아다니실 겁니다. 이 리스트를 정의하는 등록 정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등록 정보 부분 켜셔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내용은 일반 탭입니다. 일반 탭에서는 부품 리스트의 크기하고 배치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이 다 뭔가 설정이 끝나고 나면은 저장된 설정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저장하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스타일은 선택한 부품 리스트의 테이블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데이터 행수는 부품 리스트 페이지당 최대 행수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부품 리스트의 개수가 최대 행수로 초과되면은 새로운 페이지에 리스트가 작성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행수로 제어를 했다면 아랫부분은 높이로 제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테이블의 끝을 빈행으로 채우기 부분을 체크 표시하시게 되면요. 맨 끝에 빈행이 추가되도록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테이블 데이터 쉘을 새 행으로 줄 바꿈이라는 명령을 선택하시게 되면 텍스트의 열이 길이보다 더 길 경우 자동으로 행이 추가되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여백 부분이라고 해서 수평 수직 방향의 텍스트 및 텍스트 쉘 테두리 사이에 간격을 설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위치 탭으로 들어가셔서 보겠습니다. 이 위치 탭에서는 코너 고정부터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저희가 리스트가 돌아다닐 때 이 마우스 커서 기준으로 했을 때 리스트가 오른쪽에 생성된 거 보실 수 있었죠. 리스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찍을 그 점의 위치가 어디가 되어 있느냐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 회사는 리스트를 이쪽에다가 세워요 라고 할 경우에는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으로 바꿔서 놓고선 찍으시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여기 있는 설정들을 다 끝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 여기 부분 다시 한번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부분 보시게 되면은 부품 리스트 자체의 제목 및 하위 제목의 위치를 제목 추가하고 제목 삭제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하고 제거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하셔서 제목을 넣게 되면은 그 리스트 맨 위쪽에다가 제목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부품 리스트에 있는 각 열의 내용 및 머리글의 내용과 각 열의 표시 형식을 지정하고 테이블에 열이 나타내는 순서를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현재 정의된 열을 나열하고 순서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의 위치를 변경하고 싶다 할 때 뭐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을 통해서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등록 정보 부분을 선택하신 다음에 열 추가를 클릭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열이 추가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 없는 게 있다 하면 열 삭제를 누르시게 되면은 열을 삭제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열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있는 열 표시 부분은 열에서 선택한 열을 표시하고 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그 옆쪽에 있는 열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선택한 열의 너비를 설정할 수도 있고요. 머리글 표시를 통해서 열의 머리글을 표시하고
숨기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머리글의 위치를 지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머리끈의 텍스트를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만약에 제가 수량이지만 이건 퀀터티는 수량이지만 이 부분을 수량이라고 변경을 하게 되면은 열 부분의 수량으로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등록정보 텍스트 쪽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있는 등록 정보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뭔가 복합해서 넣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추가해서 등록 정보로 추가라는 내용을 통해서 추가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 없으실 때는 또 이렇게 지우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열 부분 설정하게 되면은 데이터 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서는요, 부품 리스트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테이블의 형식을 수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과 행을 삽입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열의 위치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있는 내용 한 번씩 열을 삽입하겠다 라고 하면은 삽입해서 이렇게 값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옆부분의 정렬 탭을 보시게 되면은 부품 리스트가 정렬된 방식을 설정하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을 사용해서 열에 추가한 내용 중 오름 차순이나 내림 차순으로 부품 리스트에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맨 아래쪽에 있는 항목 순서 반전이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요. 아래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행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요. 옵션 탭은 부품 리스트에 관련돼서 내용하고 선택 및 등록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이템 번호, 컴포넌트 유형 및 전체 길이 파트 리스트를 생성할지에 관련된 여부들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풍선 주석이 없는 아이템 마크 쪽에 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을 끄시게 되면은 풍선 주석이 없지만은 파트 리스트에는 표시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옆부분에 있는 아이템 번호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번호 부분에서는요, 부품 리스트의 각 부품과 연결된 실제 부품 번호를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쉘만 편집할 수도 있고요. 아이템 번호 탭의 모든 내용은 열 탭 및 데이터 탭에 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품 리스트의 레이아웃과 함께 표시된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캠 베어링이라는 이게 아이템 번호가 1번이길 원해요. 그러면 1번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중복된 번호의 아이템 번호가 뜨게 되고 이 부분을 바꿔 주시게 되면 됩니다. 1번하고 5번이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다른 쪽의 탭에 갔다가 돌아오시게 되면은 1번에 캠 베어링이 5번에 일렉트릭 모터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쪽에 목록 컨트롤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록 컨트롤 부분은요. 각 부품하고 서버 어셈블리 경우 여기 있는 탭을 사용해서 부품 리스트 목록에 대한 디스플레이 옵션과 부품 리스트의 포함 여부 그리고 서버 어셈블리가 부품 리스트에 포함될지에 관련된 내용을 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요. 최상위 목록하고 원자 목록, 분해 목록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최상위 목록은요. 최상위 어셈블리만 검색하게 하는 목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어셈블리에 서버 어셈블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품 리스트 각각 서버 어셈블리가 나열되지만 서버 어셈블리 내부에 있는 부품들은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원자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서버 어셈블리를 검색하도록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최상위 어셈블리에서 서버 어셈블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서버 어셈블리 부품이 부품 리스트에는 포함되지만 서버 어셈블리는 나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분해 목록은 어셈블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트, 하위 어셈블리, 하위 파트들을 다 표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목록의 최상위 어셈블리 표시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파트 목록의 최상위 어셈블리 이름을 항상 행에 표시하게 해줄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접 하위 어셈블리 확장이라는 부분은 용접 어셈블리를 파트 목록에 표시하고 싶으실 때 그리고 단순화된 하위 어셈블리를 사용할 건지 여부를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쪽 구성에 보시게 되면요. 파트 목록에 적용할 어셈블리 화면 표시 구성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셈블리에서 저장했던 내용들이 이쪽에 뜨게 되니까 이쪽 부분을 선택하셔서 이 구성대로 리스트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리스트에서 빼고 싶은 것이 있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선택하시고 제외라는 선택 아이템 제외 부분을 선택하시면 이 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뽑혀질 거고요. 다시 추출하고 싶다 하시면 추출이라는 명령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도면 뷰에 풍선 주석이 있는 모든 파트를 포함할 건지 그리고 뷰에서 숨겨진 파트를 제외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모든 도면 뷰에서 참조로 표시된 파트 제외할 건지에 관련된 옵션까지 모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풍선 탭은요. 꼭 지금 단계에서 풍선을 뽑기 전에 사용해야 하는 등록 정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풍선 기호의 크기나 모양, 문자 크기 등을 지정할 수 있고요. 접두어, 접미어 이런 것들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으로 이 아이템 풍선을 뽑게 되면요. 동그라미가 가운데에 나눠져 있고 아래는 아이템 개수가 위에는 아이템 넘버가 쓰여져 있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두 칸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아이템 넘버만 표시되길 원하신다면 이쪽에 있는 체크 표시를 해제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 선택하셨으면은 확인 눌러주시고 리스트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뽑아 보시면은 저희가 만들었던 리스트 제대로 표시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리스트를 만드셨으면은 파트 리스트의 적절한 위치에다가 놓아주시고 여기에서 다시 등록 정보로 들어가신 다음에 위치 부분으로 들어가셔서 원점 활성화를 체크 표시 켜주신 다음에 일반 탭으로 들어가셔서 이름을 지정해서 저장이라는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이 파트 리스트를 뽑으실 때요. 여기에 제가 저장한 목록들이 있고 클릭만 해주시면은 그 열 그대로 위치 그대로 해서 파트 리스트 뽑아질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파트 리스트를 생성했을 때 옵션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혹시 옵션 궁금해 하실까봐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어셈블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파트 목록을 만들고 싶은데 제가 이번에 만들고 싶은 파트 목록은 이 전체 파트 목록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서브 어셈블리 파트 목록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이쪽에 있는 선택한 하위 어셈블리에서 라는 옵션을 켜주신 다음에 제가 선택한 하위 어셈블리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선택한 하위 어셈블리의 파트 리스트가 생성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볼 테이블은요. 구멍 테이블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해서 형상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 구멍 테이블은 파트 목록 옆에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구멍 테이블 선택 한번 해주시면은 원점을 정의할 요소부터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에서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원점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해 주신 다음에 바로 이렇게 구멍들 드래그 하셔서 또 되고 하나하나씩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 선택이 되셨으면은 체크 표시 해주시면은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구멍 테이블을 만드는 더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 옵션들은 저희 교재 477페이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파트 패밀리라는 명령입니다. 파트 패밀리라는 명령 클릭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형상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파트 패밀리라는 명령은요. 유사한 패밀리 구성원으로부터 파생되는 형상의 크기와 위치를 정의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트 패밀리 테이블 명령은요, 파트 패밀리에서 파생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하는 테이블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쪽에 파트 패밀리 테이블이라는 명령 선택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뷰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은 등록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되고요. 변수를 추가하실 수도 있고 테이블에 지금 표시되고 있는 변수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따라다니게 되고요. 리스트 부분을 꼭 하고 찍어 주시기만 하면은 테이블이 나타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트 패밀리 테이블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블록 테이블이나 굽힘 테이블, 공차 테이블, 다양한 테이블들이 있는데요. 사용 방법은 지금 하시는 것과 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는 내용이나 옵션 부분들은 책을 참고해서 보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테이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